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토목기사 응용역학 문제 3회분을 풀고 있죠. 이미 1회분은 동영상으로 해서 업로드가 됐고요. 오늘은 두 번째 2회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5일 날 시행한 응용역학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존 기출문제 3회분만 이해하고 풀 줄 안다면은 기사 시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회분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분의 전반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50강 동영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 설명을 듣다가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각 문항별로 관련 동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리 가서 공부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이미 기존 동영상 50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좀 신속하게 푸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와 같은 단순보가 있습니다. 하중 P가 작용하고 있고 뒷점에서 처진 각과 변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탄성하중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성하중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P에 의한 힘 모멘트도를 그려야 되죠. 자, 힘 모멘트도. 자, 이렇게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C점일 거고 여기가 D점이 되겠습니다. 이 크기가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4분의 PL이 되죠. 탄성 하중을 만들려고 그러면 EI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이 지점에서의 탄성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성 하중의 총합을 먼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탄성 하중의 전체 크기, 탄성 하중 가 어떻게 되겠는가?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에 높이가 4, 2, I분지 PL 길이가 L이죠? 그러면 8, 2, I분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뒷점에서의 처짐 각 뭐죠? 이 탄성하중 상태에서 뒷점에서의 전단력이죠. 그러면 일단 전단력을 구하려고 하면 반력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반력 R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RA 프라임은 결국 8 2I분의 PL 제곱의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6 2I분지 PL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D점에서의 처진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D점에서의 탄성하중 상태에서 전단력과 같다. 이게 탄성하중법 아닙니까? 그러면 D점에서의 전단력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잘라 보면은 자, 이 점에서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서가 4-2I분의 PL이니까 8-2I분지 PL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전단력이니까 RA가 있겠고 요 삼각형의 면적 그거를 빼주면은 뒷점에서의 전단력이 나오죠. 그러면은 RA 프라임 얼마입니까? 16-2I분지 PL 제곱 이렇게 되네요. 거기서 삼각형의 면적 빼주겠습니다. 2분의 1의 높이가 8-2I분지 PL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4분의 L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면은 64로 통분할 수 있죠. 64 2I에 64니까 4 해서 3PL 제곱이 되겠다. 이게 뒷점에서의 처짐 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뒷점에서의 처짐을 구해보자. 델타 D 이건 뭐야? 뒷점에서의 모멘트다 이거죠. 탄성 하중에 대한 모멘트. 즉 이 점에서의 모멘트 구하면 돼요. 그럼 RA에다가 이 거리 곱하면 되고 요 삼각형 면적에다가 이 삼각형의 도심에 해당되는 데까지 거리 요 거리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L에 3분의 1이 되겠죠?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RA가 16 2I의 PL 제곱에 거리가 4분의 L이고 그렇죠? 저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에 8 2I분지 PL이고 그 길이가
4분의 L이고 도심까지 거리 3분의 1에 4분의 L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 I분지 PL 삼승은 앞으로 빼내고 하면은 64분의 1에 이거 계산해 보면은 768분지 1이 되죠. 네, 계산해 보면은 통분을 768로 하면은 768 2I에 11 PL 삼승이 되겠다. 네, 이렇게 탄성화전법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길이가 4m인 원형 단면 기둥의 세 장비가 배기 되기 위한 기둥의 지름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세 장비 나왔으니까 세 장비씩을 써야 되겠죠? 세 장비씩은 어떻게 됩니까? 람다는 회전 반경분의 길이 L입니다. 자, 여기서 L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m. 예제가 보니까 cm로 됐으니까 400cm 이렇게 되겠고, 자, R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R은 A분지 I죠? 루트 씌운 거.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돼요? 4분지 파이 D의 제곱이죠. I는 64분지 파이 D의 4승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은 루트 16분의 D 제곱이 나오죠? 이거는 4분의 D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넣으면 되죠. L이 400cm고 D 나누기 4, 그게 얼마로 지금 주어졌어요? 세 장비가 100이다 이거죠. 그럴 때 D가 얼마겠는가? 계산할 수 있죠? 16cm가 되겠다 이겁니다. 네, 3번이 답이죠. 자, 3번 기둥 문제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 I, 길이가 L인 기둥이 있다. 지지 상태가 1단 고정 타단 자유다. 오일로 자골 하중 PCR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죠. 1단 고정 타단 자유라고 그랬어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단 고정 타단 자유죠. 여기 길이가 L이고 탄성 계수 2, 단면 2차 모멘트 I. 그러면은 자굴 하중을 구하는 거니까 PCR은 KL의 제곱에 파이 제곱 2I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KL은 이거는 시각적으로 흰지간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굴할 때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가 변형해요. 네. 그러면 힌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 상단에 힌지가 있어요. 왜 힌지야? 모멘트가 0이니까. 힌지에서 모멘트가 0이죠? 네, 그래서 힌지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또 힌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의 파트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게 위아래 대칭이니까 여기에 힌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가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위에는 리얼 파트, 아래는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그려요. 그럼 우리가 힌지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KL이 힌지간 거리니까 얼마가 될까요? 2L이 되겠죠? 네. 그럼 일단 넣으면 돼요. PCR은 2L의 제곱에 파이 제곱 2I 나왔죠? 4L 제곱에 파이 제곱 2I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게 좀 간단한 문제죠. 네, 4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보의 단면적이 A이고 전단력이 V라고 할 때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직사각형 단면 이 단면적이 A고 전단력이 V래요. 그러면은 평균 전단 능력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단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게 평균 전단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그 크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게 타워 에버리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거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 전단 능력을 구하는 거죠. 최대 전단 능력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빨간 선처럼 이런 식으로 전단 응력 분포가 됩니다. 이 전단 응력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타워는 BI분의 VQ. 이 전단 응력 구하는 식으로 하면은 전단 응력이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최대 전단 응력이 뭐겠어요? 이게 최대 전단 응력이지. 타워 맥시멈. 이 타워 맥시멈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전단 응력의 1.5배예요. 예,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최대 전단 응력이고 평균 전단 응력은 이거니까 그거의 1.5배가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5에 A의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설명이 틀린 거 찾는 겁니다. 단면 2차 모멘트의 최소값은 도심에 대한 것이다. 이거는 맞죠? 거기까지 맞는데 그 값이 0이다? 0이 아닌 어떤 숫자를 갖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답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등과 같이 대칭인 단면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모두 같다.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 이게 도심이죠.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 같습니다. 또 정삼각형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도심이 2차 모멘트가 모두 같다. 모두 같습니다. 3번 단면 2차 모멘트는 좌표축과 관계없이 항상 양의 보를 갖는다. 그렇죠? 항상 양입니다.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면 힘 강성이 크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여러분들 힘 강성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힘 강성은 EI예요. 탄성 계수에다가 단면 2차 모멘트. 따라서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면은 힘 강성이 당연히 크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겠죠? 네, 쉬운 문제입니다. 자, 6번. 이와 같은 단순보가 있습니다. 등포화중이 작용하고 있네요. 탄성 변형 에너지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탄성 변형 에너지 구하는 식 어떻게 되죠? U는 인테그럴 EEI 분지 M 제곱 dx.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EI는 뭐 일정하니까 모멘트만 구해서 넣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이거죠. 그 모멘트를 X에 대한 함수로 구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 X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의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이 모멘트를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반력을 알아야 되겠죠? 이 반력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반력 어떻게 됩니까? 전체 무게가 오메가 L이니까 반반씩 나눠가져서 2분지 오메가 L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여기도 물론 2분지 오메가 L인데 반력 알았으니까 X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오메가 L에다가 X 곱하. 그렇죠? 이 등포화중에 의한 모멘트는 2분의 1 오메가 X 제곱입니다. 식을 한번 써보면은 모멘트는 2분지 오메가 L의 X 마이너스 2분지 1 오메가 X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탄성 변형 에너지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 I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빼고 인테그럴 모멘트 2분지 오메가 L의 X에 마이너스 2분지 오메가 X의 제곱 이거에 제곱을 해서 적분하는 거죠. 어디서? 0부터 L까지.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은 2i 이렇게 해놓고 앞에 거 4분지 오메가 제곱 L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에 2분지 오메가 LX 그렇죠? 2분지 1 오메가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4분지 1 오메가 제곱 X의 4승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2i 분지 1에 4분지 오메가 제곱에 L의 제곱에 X제곱 적분 3분의 1에 L 넣으면은 L 3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거 계산하면은 2분지 오메가 제곱 L에다가 4분지 1에 L의 4승 이렇게 되죠. 플러스 4분지 1에 오메가 제곱에다가 5분지 1에 L의 5승 이렇게 되겠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2i분의 오메가 제곱 L의 5승을 앞으로 그 다음 이게 10이고 이게 8이고 이게 20이고 이렇게 되니까 통분을 960으로 할 수 있겠어요. 960으로 통분을 해보면은 앞에 80이 되고 빼기 120이 되고 플러스 48이 되겠다 이거죠. 계산해보면은 위에가 8이 되잖아요. 8이 남으니까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240 2i의 오메가 제곱 L 5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이와 같은 단순보가 있습니다. 힘 모멘트 A점에서 30kNm가 있고 B점에서 20kNm가 있어요. B점에서의 전단력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B점에서의 전단력은 B점에서의 반력과 같습니다. 자, 반력 한번 그려볼까요? 반력 RP라고 하겠습니다. B점에서의 전단력을 구해라. VB를 구하라 이거죠. 이거는 B점에서의 반력과 같다 이겁니다. 부호는 별도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크기 자체가 같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점에서의 반력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구해? 시그마 모멘트 A점에서의 모멘트를 잡아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로 놔요. 그러면은 30kN 시계 방향으로 도네. 20은 반시계 방향이죠.
RB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RB에 의해서 거리 10 합이 얼마야? 0.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이죠. RP가 얼마야?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 크기가 이거는 1, 10, 5, 50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당연히 이게 답이겠죠. 그렇죠? 자, 전단력이랑 반력이 같다는 거는 이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호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부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력이 RB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B점에서 약간 옆에 요 지점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전단력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거리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미세 거리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자유물체도예요. 그러면 시그마 Fy 클령 이 평형 방정식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전단력, 여기 전단력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어야 되겠죠? 아랫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V. 근데 RB가 얼마야? RB가 지금 1이야. 그럼 V가 얼마입니까? 당연히 얘도 1이 돼야지 평형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전단력의 부호는 어떻게 되는가? 이 미소 요소를 이 전단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부호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 전단력이 크기는 1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 킬로뉴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또 다르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전단력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일단 반력을 알아야지 전단력을 그릴 수 있죠. 지금 B점에서 반력이 1이니까 A점에서의 반력 얼마입니까? 크기가 1이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위아래 하중이 없잖아요. 모멘트는 있지만 그거는 상하 방향 전단력과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A점에서의 반력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RA 얘 크기가 1이야. 얘 크기도 1이야. 방향을 지금 고려했으니까 그냥 1로만 쓰면 되겠죠. 전단력 또 그리는 방법 뭡니까? 하중이 있는 방향으로 그냥 그리면 돼요. 하중이 없으면 옆으로 가고 어떻게 돼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하중이 없죠. 위아래 방향 하중이. 그러면 옆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거는 위로 올라가네.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이거 전단력도예요. shear force diagram. 이게 기준점에서 아래로 내려갔죠.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호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을 그냥 구하면은 이 부호는 다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을 고를 수 있겠죠. 자, 8번. 이와 같이 내면보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더 이렇게 나가 있는 보. 이걸 내면보라고 하죠. A점에 이렇게 힘모멘트 작용하고 요 점에 80kN, 100kN 하중이 작용하네요.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힘모멘트 값이 얼마냐? 최대 힘모멘트를 구해서 그냥 절대값, 보는 생각하지 않고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대 힘모멘트 어디서 발생하나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맥시멈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하냐? 전단력이 0인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점이 전단력이 0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야? 반력을 알아야 돼요. 여기 반력, 여기 반력, RA, 여기 반력, RP. 이걸 알아야지 뭐 계산을 전단력, 부재력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반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점에서 모멘트 취하면은 반력 아래 알 수 있죠?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MP B점에서의 모멘트를 취해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플러스로 넣어서 다 한번 합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왼쪽 끝에 80이 있죠? 거리가 얼마예요? B점까지 5입니다. 플러스 모멘트 시계 방향으로 40 있죠? A점에. 그 다음에 RA가 있겠네. 거리가 얼마야? B점까지 4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100이 있네요. 시계 방향으로 돌죠. B점을 중심으로. 그러면 100 곱하기 1. 이게 얼마야? 0이다 이겁니다. RA 구할 수 있겠죠. RA는 65 킬로뉴턴이에요. 자, 시그마 FY 클령 위로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로 놓자. 해서 구해보면은 우리가 반력 RB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측 끝에 마이너스 80이 있고 RA가 아까 얼마였어? 65 플러스 RB 윗방향으로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끝
마이너스 100이 있죠? 이게 0입니다. 따라서 RB가 얼마야? 115kN이 나와요. 네. 그러면 전단역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역도 자 마이너스 80 있네요. 기준선에서 마이너스 80이 막 갔어. 그 다음에 A점까지 하중이 없으니까 옆으로 그냥 쭉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RA가 얼마야? 65네. 65만큼 위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이 크기가 65. 중간에 하중이 없어? 옆으로 쭉 가. 그 다음에 RB가 얼마야? 115. 지금 80에서 65를 빼면 여기가 15죠. 115만큼 올랐으니까 115에서 15 빼면 여기가 100이죠. 그 다음 중간에 하중이 없어 옆으로 쭉 갑니다.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다. 한 100이 아래 방향이니까 그게 이 100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약속에 의해서 이 shear force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가 전단력이 0인 지점이 발생해요? 이 관에는 뭐 발생하지 않죠. 여기가 발생하네. 그렇죠? 요 지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요 지점에서 전단력이 0인 지점을 통과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돼요.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 어떻게 구해? 100 곱하기 1m 하면 되겠죠. 자유물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중이 10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 곱하기 1m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번 써보면은 맥시멈 모멘트는 100 곱하기 1, 100kN 미터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3번이 되겠죠. 자 9번 이와 같이 양단위 내민보가 있습니다. 등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시점의 전단력 얼마입니까? 이거는 매우 쉬운 문제인데 그냥 0이죠. 왜 그래요? 이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이 분포 하중의 크기만큼 여기 반력이 작용하고 이 분포 하중의 크기만큼 여기 반력이 작용한다 이거죠. 네, 그렇겠죠? 따라서 한번 전단역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등분포 하중이 있다. 그러면은 전단력 어떻게 돼요? 일차직선. 그렇죠? 근데 이 등분포 하중에 한 만큼 반력이 존재하겠죠? 뭐 반력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존재할 거 아닙니까? 위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하중이 없잖아요. 그럼 옆으로 쭉 가. 반력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 그 크기만큼 등포 하중으로 내려가.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C점에서의 전단력 얼마예요? 0이죠. 네. 답은 1번. 뭐 쉬운 문제죠. 만약에 뭐 반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력이 RA는 전력학적 표현 방지 할 필요도 없이 좌우 대칭이니까 1 등포 하중 곱하기 거리 2 이게 반력입니다. 2kN. 이게 2kN이다 이거죠. 2kN. 반력이 여기에 RA equal 2kN, RB도 역시 2kN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고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10번 문제. 직사각형 보가 있습니다. 이 중립축에 대해서 단면계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상당히 쉬운 기초적인 문제죠. 자, 단면계수 식은 뭐죠? S는 C분의 I입니다. 그렇죠? 직사각형 단면의 I는 뭐야? C분의 BH 삼승이죠. 이 중립축에 대해서 C분의 BH 삼승입니다. C는 뭡니까? 중립축에서 상단 혹은 하단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2분의 H죠. 그럼 S는 BH 삼승 나누기 12 H 나누기 2 6분의 BH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계산을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에 대한 단면계수 6분의 BH 제곱 이거는 공부를 좀 하면은 그냥 암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응용역학 기사시험 문제풀이 2회분의 전반부 1번부터 10번까지 마쳤습니다.